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은 에코프로머티이고요. 에코프로머티의 보호 예수 물량이 원래 있었거든요. 이 보호 예수 물량이 이제 시장이 풀릴 것이다라는 우려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월 20일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물량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우려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증시가 잠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12시 3분, 5월 20일 12시 3분인데 주가가 5.29%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 참조해 주시고, 그러면 오늘 상승한 부분이 부채 쇼티지 현상으로 오른 것이냐 아니면 오버행 리스크로 초과된 것이냐,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4년도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안 좋습니다. 이 부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머티의 24년도 1분기 실적입니다. 현재 매출이 급락한 사유, 영업이익이 급락한 사유는 현재 공시는 하지 않았고요. 공시가 되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8기가 24년도가 23년도입니다.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349억이죠. 굉장히 큽니다. 1년도 아니고 이에요. 기가 2,349억으로 되게 좋았던 실적을 냈던 시즌. 14년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791억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 줄었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83억을 냈는데 이번 연도는 적자입니다. 무려 129억이 큰 적자로 봤고요. 지금 죄송합니다. 원익 머티리얼즈 예, 원익이 아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죄송합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 지금 정확하게 말을 안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이렇게 떨어진 이유를 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추정을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수익도가 에코프로머티는 기본적으로 에코프로비엠에게 물량을 대부분 넘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익이 정해져 있겠죠. 작은 수익으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매출액이 줄어든 이유는 당연히 매출액이 줄어서입니다. 방금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매출액이 줄어든 이유가 아니라 영업이익이 줄어든 이유는 당연히 그 매출액이 줄어서이고요. 어느 회사든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라는 게 있거든요. 고정비는 말 그대로 정해진 가격이잖아요. 예를 들면 300억에 고정비가 있어요. 근데 이 위에 변동비가 있겠죠. 변동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조업도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는 애입니다. 그래서 원래 매출이 한 100억을 내는 회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은 고정비만 300억이면 고정비만 깎아도 200억이 100억에서 조업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변동비가 140억이었다고 하면 60억의 수익을 남는 그런 데거든요. 근데 만약에 500억의 매출을 내는 회사가 300억의 매출을 내게 된다고 하면 이 고정비에서 도이도이가 됩니다. 그다음에 변동비 깎고 나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올 확률이 있겠죠. 이거를 좀 약간 고지식한 단어로 고정비의 절감 효과라고 하거든요. 매출액이 늘면 늘수록 고정비는 다운이 된다, 이런 말인데, 반대로 말을 하면 매출액이 적어지면 고정비 부담이 그만큼 많아진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월등히 떨어지게 된다면 고정비를 감당할 수 있는 가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우선은 제가 나중에 에코프로 머티에서 정확한 내용을 공시를 한다면 공시하자마자 바로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추정으로는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사를 보면서 그 전구체 쇼티지 현상 아니면 대주주의 오버행 리스크가 해소가 되었는지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기사입니다. 한번 내용 읽어볼게요. 오버행 우려가 떨치나 수량의 날 에코프로머티 4%대 상승, 고정 기사이고요. 바로 2024년 5월 17일 저번 주 금요일 기사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도 4% 올랐고요. 그리고 오늘도 5%대 지금 상승하고 있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머티 상장주 32.59% 보호예수 풀려. 보호예수 물량 해제일을 맞은 조금만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다시 읽겠습니다. 보호예수 물량 해제일을 맞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주가가 오르고 있다. 19일 오전 9시 42분 기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전일 대비 4,500원 오른 10만 1,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0.52% 하락하며 출발한 주가는 장 초반 상승 전환하며 10만 6천원까지 올랐지만 현재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한 모양이다. 17일 날도 이미 올랐다가 잠시 상승분 반납을 했죠. 그리고 오늘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어제랑 오늘의 증시 상승 사유는 바로 오버행의 리스크가 해소가 되었다. 이게 정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에서는 더 떨어질 수 있는 것을 이제 막았기 때문에 호재로 보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테마성으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금요일이랑 오늘 오른 부분은 오버행 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금요일 날 내용을 좀 연결을 시켜 드리면, 이대주주가 윤관이라는 분이 있는 사모펀드 그런 데예요. 벤처 캐피탈 회사인데, 이분이 지금 내야 될 세금이 많습니다. 세금이 많다 보니까 만약에 에코 프로머티를 시중에 팔고 오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수익을 얻게 된다고 하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괜찮고 당분간은 이제 세금 문제로 오버행이 일이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생각도 유효합니다. 저는 그 세금의 금액을 예전에 그때 봤었었는데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는 안 나는데 다음번에 정리할 때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세금 문제 회피를 해야 되면 아마 안 팔 것 같고요. 에코프로 머티의 주가는 안 팔 것 같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의 차트를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진짜 많이 떨어졌거든요. 사모펀드든 벤처 캐피탈이든 저는 최대 수익을 노리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떨어진 주식장에서는 하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수요가 부족하잖아요. 수요가 계속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국내에서 찾는 데도 많고 미국에서 찾는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꽉 잡고 있거든요. 이쪽 생태계는 중국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전구체 수요를 내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고요. 미래 부분에서 좀 더 올라갈 확률이 높은 업체가 에코프로머티거든요. 그러면 싼 값에 팔 일은 없겠죠. 그래서 저는 당분간이 아니라 BRB 캐피탈 매니저먼트 쪽 윤관 대표께서 이제 가지고 있는 대주주인 회사가 최대 수익 구간을 아마 자체 내에서 구하고 있을 거예요. 그 구간이 오기 전까지는 안 팔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전구체 쇼티지 심화된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전에 제가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재화를 위해서 LG 그리고 SK 새만금 전고체 공장 건설을 국가 자체에서 시도를 해서 기업이 다 달려붙고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건설 난항이 일어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반사 이익이 생기고 있는데 그 반사 이익이 바로 이 쇼티지 문제죠. 부족 현상. 그런데 전구체 공급량 부장이 부족이 실제로도 지금 현재도 심각한 상태이거든요.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구체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전구체가 지금 프로젝트 건설 난항까지 이어지면서 더 이제 부각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코앤드림, LNF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까지 저번 주 금요일 날부터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이 기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공급 부족 상황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저희 내피셜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까 24년도 1분기 실적이 전년도 대비로 보면 거의 3분의 1로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일부러 지금부터는 제 내피셜입니다. 팩트가 아니에요. 무조건 내피셜이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14년도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거는 일부러 2분기 그리고 3분기에 전구체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 에코 머티리얼 측에서 당연히 에코 프로비언도 마찬가지겠죠. 조업도를 잠시 낮춤해가지고 아니면 조업도를 높일 수도 있지만 아예 낮추진 않겠네요. 조업도는 일상적으로 하되 근데 이제 재고를 많이 쌓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재고를 많이 쌓게 되면 1분기 판매 가격이 1,000원이에요. 전구체 기준으로. 그리고 2분기 판매 예상 금액이 2,000원입니다. 그리고 3분기에 한 2,500원 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 에코 프로비엠이랑 에코 프로 머티 입장에서는 언제 파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2분기 이후에 파는 게 좋죠. 그래서 1분기 때는 최대한 작게 팔고 재고를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가지고 간 재고를 2분기, 3분기에 파는 거죠. 그러면 기업의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어요. 이거는 저희 내피셜이고 그럴 확률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만 좀 받아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공급 부족 상황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거는 팩트이고요. 또 이 팩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1분기는 안 좋았지만 분기 혹은 내년까지 에코프로머티의 실적은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것까지가 팩트입니다. 앞에 1분기 물건 안 줬다느니 그건 내 팩트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전고체 셔티지 현상이 일어나면 중국에서 수입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원래 중국으로부터 전고체를 수입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죠. 지금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다 먹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큰 결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미국이 전고체 포함한 2차 전지 그리고 전고체 이런 부분, 반도체까지 관세를 2배에서 4배 정도 중국산을 매긴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더 국산화된 전구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구체 쇼티지 부분 더욱 심화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이러한 상황들을 알고 차트 한번 접근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월에 1 연속으로 올라가게 된 계기는 바로 오버행 물량이 없을 것이라는 시장의 안도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전고체 부분을 말씀드렸죠. 지금 전고체 부분은 쇼티지가 심화가 된 상태입니다. 보통 물량 부족이 생기게 되면 해당 주가는 오르게 되는 부분이 있죠. 상승 모멘텀을 받으니까요. 근데 왜 쇼티지 현상이 있을 때 주가가 올라가냐고 하면요. 쇼티지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그 품이 풍기해지니까 가격이 당연히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회사의 수익이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쇼티지 상이 일어나면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상승 모멘텀은 지금 쇼티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 있었던 리스크는 없어졌어요. 아니네요. 리스크가 한계가 있었는데 이건 없어졌고 다른 리스크가 한계가 생겼죠. 이게 뭐냐면은 24년도 1분기 실적입니다. 너무 안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3분의 1 토막 났고요. 영업이익은 굉장한 마이너스 떴죠. 영업 손실입니다. 굉장한 마이너스가 떴고요. 그래서 양방향성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전고체 그 쇼티지 현상 그 부분으로 상승 모멘텀이 있다 말씀을. 그리고 지금 현재 봤었을 때는 바닥을 지진다고 할 수 있는 느낌의 그러한 지지선은 좀 안 이게 지지선일 수도 있는데 아직 100%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지지선은 아니잖아요. 물론 여기에 있는 매물대로 인해서 이 매물대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여기가 지지선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가 만약에 무너지면 그 아래에 있는 다른 매물대에서 또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그거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상승 모멘텀은 슈트지 문제로 수익을 보는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뇌피셜 24년도 1분기 일부러 물건을 출하하지 않은 거면 2024년 혹은 2024년 2분기 혹은 3분기 때 그 물량을 가지고 팔면 수익이 확대가 된다. 이 부분은 뇌피셜이지만 뇌피셜 안에 담겨 있는 팩트가 있잖아요. 팩트. 그 팩트가 뭐냐면 올해 분기부터 내년까지 전고체의 쇼티지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서 수익이 좋아질 것이다. 그 부분은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용을 잠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승 모멘텀은 쇼티지고요. 그리고 하락 모멘텀은 실적입니다. 이 실적은 2분기 때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고 하면 하락 하방 모멘텀은 아니게 되는 거겠죠. 그 부분 참조를 한번 해보고요. 상승 모멘텀 일시 주가는 상승하겠죠. 하는데 우선 60일선 검정색이 60일선입니다. 60일선에서 한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매물대가 이 구간에 좀 많이 몰려 있잖아요. 이 거래량을 소화할 수 있는 거래량이 그때 떠는 거 보고 다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